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 첫째,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답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가? 이번에는 저마다 다른 답변이 등장할 차례다. 돈이 문제죠. 로또만 되면 집안에 불화가 많아요. 저는 외모로 칭찬듣는 게 소원이에요.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처럼 갖춰야 할 조건이 많이 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은 자기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가? 당신은 돈과 시간, 자유,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 외모 같은 것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정말로 그러할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조건, 즉 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자, 돈 버는 것은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하면 한결같이 어렵다고 답한다. 오죽하면 남의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는 표현이 있을까? 그런데 인간이란 어렵다고 인식한 일은 절대 해낼 수 없는 존재다. 그 이유를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정신 영역의 측면으로 설명해 보겠다. 인간의 무의식은 정신 영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의식은 언제나 상상력을 동반해서 외부로 표현이 된다. 또 다른 영역인 의식은 정신 영역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논리를 동반해서 외부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의식의 언어를 논리, 무의식의 언어를 상상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인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신의 90%를 차지하는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으로 안 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따라서 안 되는 상상을 한 이후부터는 정신의 10%를 차지하는 의식의 언어인 논리가 이미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신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에 의해 우리 생각과 행동의 많은 부분이 지배될 수밖에 없고 무의식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논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돈 벌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에서 이미 돈 버는 것이 어렵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것을 떠올리거나 상상할 수 없게 된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고자 노력해도 이내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은 쉬운 것이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먼저 스며들어야 한다. 무의식에 확신이 들 정도가 되면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게 되는데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논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주변을 보면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논리는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진짜로 논리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논리가 얼마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상상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은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논리를 중시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실상은 논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람들이 믿는 논리라는 것은 각자의 상황과 시대적 배경, 당시의 지식 수준 안에서의 논리였을 뿐이다. 과거 수백 년 전 누군가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웃기는 인간으로 취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1903년 플라이어호로 첫 비행에 성공한다. 이처럼 논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과 생각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시대적 문화적 한계 속에서도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자유롭게 상상하는 존재들이 언제나 세상을 바꾸고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왔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생각을 상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지식을 찾고 습득하며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1900년대 인류가 단순 비행을 꿈꿨다면 현재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폭은 그보다 훨씬 넓고
광활해졌다. 이제 인류는 지구 밖으로의 비행을 목표로 삼는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의 진보로 점차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나 역시도 20대 시절 화성에 도시를 만드는 것은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 빛을 갚아드리는 것은 훨씬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일단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면 대부분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화성의 인류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워도 자신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쯤은 훨씬 상상하기 쉽지 않겠는가? 돈 벌기는 어렵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을 바꾸지 않고서는 삶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상을 하게 되고 곧 우울해지고 좌절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사실 돈을 버는 것은 쉽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방법만 제대로 알고 나면 가뿐하게 느껴진다.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갇히면 10년 전 수학 공포증에 시달리는 학생을 만나 10주 만에 성적을 7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렸던 적이 있었다. 학생의 아버지는 아이의 눈부신 변화에 감동했고 이번에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오셨다. 처음 자녀의 상담을 의뢰하셨을 때는 상담료로 한 달치 월급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심하셨지만 10주간의 눈부신 변화를 보고 감동하셨고 결국 자신의 삶도 바꾸고 싶다고 직접 상담을 요청하신 것이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던 학생의 아버지와 함께 세운 목표는 억대 소득이었다. 항상 마음속으로 억대 소득을 바라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월 200~300만 원 정도를 버는 상황이었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그분의 성향을 분석하고 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을 점검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문제로 힘들어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각자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결국 같은 문제로 힘들어한다. 즉 세상의 이치를 내면화하지 못해서 힘들어한다고 할 수 있다. 본질에 입각한 제대로 된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본질적 진리를 활용해서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나 어려움을 얻게 된다. 이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선행되어야 할 지식이 없는 상태로 업을 오랜 시간 지속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엽적인 노력만 하게 됨으로써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보험 설계사는 고객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돈에 대해서 밝아야 하며 고객의 돈을 모으거나 지키거나 불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당연한 이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과 마찬가지로 돈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 선행되어야 하는 본질적 지식이 내면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상태로는 고객들에게 당당할 수도 없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느낌도 줄 수 없다. 보험 설계사라면 고액 자산가인 고객을 만나야 더 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고 수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고액 자산가의 친구나 가족을 소개받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분의 고객 중에는 고액 자산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오랜 시간 보험 설계사로 일해오신 분께서 고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만들면 좋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고액 자산가를 만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엄청난 부자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겠어? 이미 대단한 설계사들과 계약을 많이 했겠지. 이런 생각에 빠져들고 괜한 자격지심도 갖게 된다. 그러면서 부자를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은 절대로 할 수 없게 된 정신상태로 살아간다. 어떤 사람의 무의식적 생각은 더욱 가관이다. 부자란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번 족속이야. 내가 돈 벌려고 그런 자들까지 상대해야 되나? 간두자.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자신을 안타까운 방식으로 위로하기도 한다. 부자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바꾸지는 못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바쁘다. 사실 이분도 그랬다. 정말 고액 자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말을 트고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행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신 상태였기에 성공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구체적인 상상이나 생각들을 떠올릴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삶과 인간에 대한 통찰도 부족하고 본질적인 영역의 지식, 해당 지식,
또 온전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자 혹은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다. 그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며 흥미를 느낄 만한 이슈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또한 나는 부자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강력히 의식한 나머지 부자 앞에만 서면 위축되었고 만남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무의식에서 그것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2시간씩 5회의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무의식의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삶과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시켜드렸다. 그 후 바로 억대 소득을 달성하는 설계사가 되셨다.